제가 배치되었던 곳은 망골라 컴프리헨시브 스쿨로 모든 수업을 저희에게 공개해 주셨습니다. 시간표를 스스로 짜고 자율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일주일 1회 멘토링을 실시하여 저희에게 한국 문화 수업을 제안해 주시고 핀란드 교육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기타 교육 활동은 안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진은 2학년, 4학년 비빔밥 만들기 협력 수업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학교의 큰 행사였던 크리스마스 행사 중 한국 문화 부스 운영을 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핀란드 교육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핀란드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는 각 교과의 목표를 제시하고 평가 내용을 학습 기술, 그리고 행동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학습과 관련해서는 진보 과정, 그리고 결과물을 평가하고 학습 기술과 관련해서는 개인의 학습 기술, 그리고 그룹 안에서의 학습 기술을 평가합니다. 또한 행동 영역에서는 타임, 그리고 환경을 고려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핀란드 교육과정에서 성취 기준은 6학년 말 우수에 해당하는 성취 수준을 나타내며 각 교과의 교과 목표와 대응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교육과정에서는 학년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평가 레포트, 즉 통지표에 작성해야 하는 사항, 그리고 방법을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배치되었던 위베스 클래시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학년 말에는 도달 여부를, 그리고 6학년 말에는 평어로 각 교과의 평가 결과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위베스 클래식 교사들은 자율적으로 모여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핀란드 수업 속에서 살펴본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에 적용해볼 만한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자기평가입니다. 저희 망골라 학교 자기평가지에서는 각 교과 그리고 행동발달 영역별로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학생이 자기평가를 하고 교사평가 결과를 기록할 수 있는 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평가 기준과 성취 기준을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제시하며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평가지에는 학생 개별 행동 또는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란, 그리고 교사의 피드백란, 학부모 의견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학생이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을 읽은 후 개별 목표를 설정합니다. 체육 시간에 체육복을 잘 가져와야겠다. 2학년 학생입니다. 교사는 학생을 전반적으로 평가한 후 피드백을 작성합니다. 꿈돌이는 대부분 운동복을 잘 가져온단다. 꿈돌이는 읽기 수준이 이미 2학년 목표 수준에 도달했구나. 앞으로도 집에서 하는 읽기 과정을 지속하렴. 꿈돌이는 글쓰기도 아주 재밌고 길게 잘 쓴단다. 특히 친구들과 함께하는 게임 운동을 참 잘한단다. 이에 대해, 평가 결과에 대해, 그리고 학생의 개별 목표에 대해 학부모도 의견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에 꿈돌이의 교우 관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꿈돌이가 읽기 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연습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다음은 관찰평가입니다. 교사의 체크리스트 그리고 핀란드의 나이스 시스템인 빌마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빌마에서는 출결 상태 그리고 관찰평가 결과를 기록할 수 있으며 학부모에게 공개할지 그리고 문자 설정을 할지 여부를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 교사 수첩에 기록을 하거나 평가지를 가정에 직접 발송하는 등 기타 방법을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핀란드에서는 담임 연임제를 실시하여 관찰평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흥미로웠던 점은 핀란드에서 지필평가를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단어 시험의 예시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알고 있는 것을 최대한 쓰도록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단어를 알고 있지만 철자가 정확하게 쓰지 않은 경우에는 부분 점수를 부여합니다. 이는 학생들을 격려하는 차원이기도 하지만
이 학생이 단어를 알고 있는가, 그리고 철자를 분명하게 쓸 수 있는가를 나누어 세분화하여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이 지필평가지는요, 저희가 하고 있는 단원평가, 그리고 중간, 기말 환경평가에 해당하는 지필평가 형태입니다. 영어 지필평가지인데요, 3개의 단원이 끝날 때마다 이러한 지필평가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서술형 문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지만 선택형도 출제하고 있었습니다. 지필평가지의 가장 앞부분에는 자기평가 체크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에는 그 교과의 학습 태도, 그 교과의 학생의 학습 태도, 즉 학습 준비물을 잘 가지고 다니는지, 그리고 숙제는 잘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번 문항을 보겠습니다. 1번 문항은 듣기 이해 문항입니다. 핀란드에서는 영어 문항을 핀란드어로 거의 출제하고 있었습니다. 영어 문장을 완성하거나 영어 문장을 해석하는 경우, 이런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핀란드어를 사용하였는데요. 이것은 학생들이 평가 문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듣기 문항은 이렇게 선택형으로 핀란드어로 제시하고 있고, 나머지 문제는 전부 서술형이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웠던 점은요, 이런 지필평가지를 2가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1번 평가지, 하나는 영어 부진 학생을 위한 평가지였습니다. 1번 평가지와 영어 부진 학생을 위한 평가지는 내용은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평가 문항 유형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면 단어 쓰기 문제였다면 보기를 제시하여 선택형 문항으로 바꾸어 출제하였고, 구 또는 문장 쓰기 문항이었다면 단어를 쓰는 문항으로 바꾸어 출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필평가지에는 논술형 문항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6학년 스페인어 논술형 문항입니다. 4개의 그림을 제시하고 그림 속 단서를 활용하여 이야기를 구성하는 문항이었습니다. 루이사의 휴가에 대해서 쓰세요. 그녀가 어디를 여행하는지, 그녀의 가방에는 무엇이 들었는지, 그녀가 비행기에 앉은 곳 등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핀란드에서는 프레젠테이션 수업을 아주 활발히 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국어, 외국어, 사회, 역사, 환경 과목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국어에서는 언어 사용 능력을 평가하고, 외국어에서는 언어 사용 및 문화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역사, 환경 과목에서는 학습할 내용을 나누어 발표하거나 학습한 내용에 대하여 선택 심화 학습을 하는데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평가 결과 및 피드백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영어 프레젠테이션 평가 결과입니다. 그룹 활동, 학습 결과물, 발표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고, 피드백도 함께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룹 활동, 학습 결과물, 즉 발표 자료입니다. 발표, 이렇게 평가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이 팀은 프레젠테이션을 우수하게 해낸 팀입니다. 이 팀에 대하여 교사는 어떤 피드백을 주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영어 시간에 열심히 학습한다면 향후 학습 내용,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 발표를 할 때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함을 나타내는 개선할 점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핀란드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수업 방법은 프로젝트 수업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2학년과 4학년이 함께한 환경 프로젝트 수업입니다. 4학년 학생들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식물을 조사하여 소개 자료를 만들고 2학년 학생들에게 소개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가운데 보시는 것은 지도, 학교 지도의 모습이고, 식물이 있는 곳, 그리고 4학년 학생들이 2학년 학생을 기다리는 곳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2학년 학생들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 활동지를 들고 4학년 학생을 찾아가 소개를 듣고 그 식물의 이름을 활동지에 작성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 속에서는 다양한 평가 방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동료 평가에 대해서는 각 평가 요소별로 친구들의 프로젝트를 보고 해당하는 곳에 체크하는 문항, 그리고 잘된 점을 서술하는 문항을 포함할 수 있으며, 자기 평가에서는 자기가 얼마나 참여하였는지, 어떻게 하였는지 스스로 체크하고, 또한 내가 어떻게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갔는지, 무엇을 학습하였는지, 그리고 그룹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서술하는 문항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실험 실습입니다. 핀란드에서의 실험은 우리나라만큼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험 절차, 실험 계획, 그리고 실험, 그리고 결론 도출의 과정이 잘 이루어지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험은 탐구 보고서를 통해서 평가를 하였는데요. 탐구 보고서지와 함께 옆에 보시는 것처럼 안내 방법, 작성 방법이 안내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탐구 주제는 학생이 흥미로웠던 실험을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질적인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그리고 총괄 평가를 하는 데에 포트폴리오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실물 포트폴리오, 페다넷을 활용한 인터넷 포트폴리오를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페다넷이란 핀란드에서 학교 홈페이지 그리고 학생의 블로그 계정을 포함하는 교육 종합 사이트를 말합니다.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학습 진보 과정 그리고 학생의 강점과 개선할 점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실물 포트폴리오의 예입니다. 학습 지철, 공책, 그리고 작품 모음집입니다. 다음은 인터넷 포트폴리오를 활용하는 방법과 사진을 같이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실과 또는 미술 작품을 사진으로 찍고 제작 과정 또는 작품 설명을 함께 인터넷 블로그에 입력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하기에 앞서 핀란드 교사들은 평가 안내를 자세하고 철저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영어평가, 지필평가 안내자료입니다. 학생들이 무엇을 학습해야 하는지, 어떤 지문을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표현을 복습해야 하는지, 단어 학습은 어떻게 해야 되며, 그리고 시험 시간은 어떻게 연습하고, 온라인 활동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학부모 상담도 이루어지고는 있었지만 우리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학생이 함께 참여하고 학생이 중심이 되는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학생들은 이 상담에 참여하기 전에 자기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상담 중에는 교사와 학부모와 함께 나의 학습 상태를 점검합니다. UBS 클래시에서 상담을 위한 자기평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UBS 클래시 평가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생활 및 학습 태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년별로 자기평가를 하는 역량 그리고 주제가 달랐습니다. 1학년의 경우는 나와 학교 생활, 2학년은 타인과 국어 수학 학습, 3학년은 자기관리 역량, 4학년은 ICT 역량, 5학년은 사고력 및 학습 기술, 6학년은 중학교 진학입니다. 6학년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자기 체크리스트와 함께 중학교에 입학할 때 걱정되는 부분 그리고 기대하는 것 이렇게 서술형 문항도 포함하고 있었고요. 저학년의 경우에는 문장 완성하기 유형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가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학생의 학습 및 행동 목표를 다시 한번 설정합니다. 그리고 저학년 학생들은 평가 카드를 활용하여 이 상담 중에 교사의 안내를 받으며 자기평가를 연습합니다. 이러한 핀란드 교육을 우리나라의 교육에 적용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본 방안인데요. 첫 번째는 먼저 적용하려고 하니 교육과정 재구성이 불가피하였습니다. 핵심 역량 개발을 위해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면 교과 간 융합이 가능해져서 주제 현상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둘째, 학생 중심 학습 활동을 통해 과정 중심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프레젠테이션, 프로젝트, 실험 실습, 포트폴리오를 활용한다면 선생님들께서 학습 중에 그리고 수업 장면 속에서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셋째, 학생 자신의 성장을 돕는 평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평가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즉 자기평가 그리고 동료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의 자신의 학습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네, 이상으로 핀란드 교육과정 및 평가의 실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